개그우먼 이경실 소유의 용산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등기부상 이경실은 1970년대 초 준공된 이 아파트를 2007년 14억 원에 사들인 뒤 그 후로 실제 거주 중이었는데요. 경매 이유는 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A씨 명의로 채권 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데요. 실제로 A씨는 지난해 9월 13억 3천여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임액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한 대부 업체에 채권을 넘겼는데요. 이경실이 조선의 사랑꾼에 나와서 아들와 보여준 에피소드를 생각해보면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앞서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이경실은 아들 손보승과 1년여의 절연을 극복하고 다시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담담히 보여줬는데요. 방송을 통해 드러난 이경실의 모습은 단순한 방송인의 역할을 넘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감당하는 어머니의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의 혼전 임신 고백으로 갈등을 겪었던 이경실은 최근 손보승의 대리운전 일을 응원하기 위해 헬멧과 장갑을 선물하며 직접 스포츠용품점을 찾았는데요. 오늘 엄마 대리기사 좀 해줘 라는 말에 달려온 손보승은 새 장비를 받고 강남에서 잠실까지 문제없겠다 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이경실은 저녁까지 사줄게 라며 아들의 어깨를 다시 토닥였습니다. 또한 이경실은 5년 만에 아들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했는데요. 양손 가득 반찬을 들고 아들 집에 입성한 그는 깔끔하게 잘 산다 며 감탄했고, 손보승이 직접 만든 카레를 먹으며 손자와도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상은 이경실이 감당해온 무게 위에 놓인 것이었는데요. 손보승이 과거 반지하에서 지냈던 시절을 회상하던 이경실은 당시 남편이 그 집을 보고 당신도 보면 가슴 아플 거다라고 했다며 손자 이훈이를 위해서라도 그 집을 옮겨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손보승이 살고 있는 집은 이경실이 구해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눈길을 끈 건 손보승의 입대 계획과 관련된 대화였습니다. 26세인 손보승은 30대의 군 입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러자 이경실은 입대하면 알바 못하지? 그럼 생활비는 엄마가 도와줄게라며 아들의 미래까지 짊어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이경실 본인도 최근 서울 이촌동 자택이 경매에 나오는 등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는 결코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은 채 끝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려는 그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는데요. 그동안 어렵게 살아온 이경실을 생각해보면 지금 같은 위기도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실은 불우한 결혼 생활로도 유명한데요. 전 남편 손광기와 슬아의 일남 일녀를 두었으나 평소 의처증이 심했던 그 전 남편이 2003년경에 야구 방망이로 복부를 마구 난타해 이경실은 갈비뼈 3대나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고, 결국 그가 폭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혼하게 됐죠. 이경실은 전 남편과 함께 방송과 CF에 출연하기도 했고 인고 부부로 알려지기도 했었던 터라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으며, 이 폭행 건으로 인해 한동안 이경실은 TV 프로그램에서 보이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요. 이후 연예인 루머가 만연하던 당시 모 재벌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는 등 각종 루머에 시달렸죠. 아무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이경실이 혼자 노래방에서 노래 반주를 켜놓고 정선이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은 재기에 성공했고 사업가 최모 씨와 재혼하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듯하고, JTBC 유자식 상팔자 등의 자녀들과 활발히 출연하며 자신의 가족들을 알렸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점심을 해준다는 등 과거의 시끄러운 사건과는 별개로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는 듯했었죠. 게다가 2009년 MBC 방송연예 대상에서 버라이어티 부분 여자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때 수상 소감을 말하던 중 지난 시절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아가 다시금 시청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5년 8월경 현 남편이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처음엔 그저 개그우먼의 남편으로만 알려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경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남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이경실도 나서서 남편의 결백을 믿는다,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남편 최 씨는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완전히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언론 인터뷰에선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라 만취 사실만을
인정한 것이라고 교묘한 거짓말로 언론 플레이를 했고 2차 공판에서도 공소 사실을 고스란히 인정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사항이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이경실 역시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고 정신이상자로 몰아가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 취급했다는 것인데요. 자연히 이경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출연하던 프로에서 하차하라는 아우성이 커졌죠. 결국 검찰이 남편 최모 씨에게 신상 정보 공개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여기서 이경실이 비판이 된 것은 이경실은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매도하는 글을 적어 SNS에 유포했고 이로 인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벌금 500만 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후하여 TV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는 활동 중단기를 맞이했는데요. 아마도 시청자들의 반발에 방송사에서 캐스팅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의 파장이 결코 작지 않았던 것이 가해자의 부인으로 피해자를 공개 저격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사실 조용히 넘어가서 그렇지 공인으로서 음주운전이나 노름, 마약만큼이나 스케일이 매우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경실 본인도 이 사태에 대해 대처를 형편없이 하면서 일이 이렇게 커져버린 것이니 따지고 보면 본인도 할 말이 없는 것일 텐데요. 그러나 이후에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받은 것은 실제로는 없었던 사실로 상대 여성을 가해자로 몰아서 패소한 것이 아니고 당시 SNS에 서툴었던 자신이 그 상황에 대처를 하다가 상대 여성의 신상을 일부 포함한 게시글을 올린 부분이 있어 패소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진행되던 중 상대 측의 의도가 일부 드러나면서 합의하는 것으로 끝냈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사건은 그녀가 방송 생활을 거의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에 아파트도 경매에 나온 건데요. 특히나 최근 이경실이 밤새 링거 투혼을 했다며 인후통 증세가 오더니 온몸이 욱신욱신거렸다는 말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이경실은 한번 아프면 된통 앓기에 늘 상비하고 있는 목감기 약을 먹고 한숨 자고 나니 괜찮은 것 같아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증세가 순간적으로 달라졌다며 입에서 자연스럽게 앓는 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남편이 서둘러 의료진 도움을 청해 다녀갔는데 엉덩이 주사 2대를 맞고 링거 영양제는 투여되고 밤새도록 땀 흘리며 아침을 맞았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감당하기 힘든 빚과 현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런 병을 앓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이경실은 후배들을 많이 아끼기도 하고 인망도 두터운 편에 속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예쁜 외모로 꼰대질하는 선배들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선배들에게 야단 맞고 혼자 대기실에서 우는 일이 잦아서 그런지 후배들을 더욱 아끼고 위해주는데요. 또한 과거 정선이가 남편과 최진실에 잇따른 죽음,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평판이 잠시 나빠져 활동이 힘든 지경에 이르자 직접 방송에 데리고 나오기도 했고 내가 아는 정선이라는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며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돈도 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정선이의 활동을 밀어주기도 했죠. 조혜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또한 전성기 시절에는 자신의 코너를 이용해 많은 후배들에게 자신의 코미디를 발휘해주고 인지도를 높여줄 기회를 많이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데뷔해서 이제는 어엿한 네임드로 발돋움한 코미디언들만 해도 김현철, 이윤석, 서경석, 박명수, 김진수 등이 있죠. 그런 만큼 이경실도 이번 아픔을 잘 견뎌내고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경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